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12월 초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고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번 2023년에도 12월 첫 번째 주의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른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을 섞어서 매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최소화시켜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 쪽의 세금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세금이 다소 높습니다. 22%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만약에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을 다 팔고 또 떨어진 종목을 다 팔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났다. 그러면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세금이 면제가 되죠. 공제가 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20% 그리고 지방세가 2%입니다. 따라서 22% 즉 5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2월 들어서 지금 현재 초반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세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기관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킹 알파 할인 행사가 드디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굉장히 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시킹 알파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30% 할인의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먼저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12% 빠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54%,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0.84%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역시도 마이너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종목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많은 폭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7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차트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사실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도 녹색이 오히려 빨간색보다 개수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라간 종목의 숫자가 떨어진 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시가총액이 커다란 비중이 커다란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차트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러셀 2000 인덱스입니다. 러셀 2000 인덱스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러셀 2000 인덱스는 1.04%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투자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들은 좀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어제 성장주 중에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스텐 같은 경우는 9.7% 상승했고요. 업스타트가 플러스 5.93%, 플러그 파워 플러스 5.73, 코인베이스 플러스 5.48, 크리스퍼 플러스 4.17,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플러스 3.98, 레모네이드 플러스 3.61, 차지포인트 플러스 3.47, 오픈도어 플러스 2.71, 그랩 플러스 2.61, 에디타스 플러스 2.60% 보이면서 성장주 중에는 플러스를 보인 종목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미주는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 세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우버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23% 상승을 보였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1.66, 나비타스 1.40% 올라갔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피니언은 마이너스 0.36, SMCI 마이너스 1.2, 테슬라 마이너스 1.3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43, 온세미 마이너스 1.46, 아마존 마이너스 1.49, TSMC 마이너스 1.56, 엔비디아 마이너스 2.68%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팔란티어는 무려 9.23% 폭락을 했는데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고 계신 발언지의 기사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주식이 지금 올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의 이슈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멈출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가 하나 발표됐고, 또 한 가지는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간 것이 팔란티어의 주식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발언지의 이 기사 내용을 한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을 멈출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상승을 멈추게 될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올해 주목할 만한 기술주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고객의 우려 때문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의 향후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제목에 나타났던 한 가지 이슈가 여기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이 얘기는요, 팔란티어는 정보기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팔란티어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객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지난주에 미 육군 관계자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더욱 부각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 루이 디 팔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발언이 육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4년간 4억 5,800만 달러의 계약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놓고 육군 그리고 팔란티어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요, 2019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몇 주 안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감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팔마라는 애널리스트는 리서치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소스 공급업체의 사용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발언과 계획이 육군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갱신 계약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 4억 5,8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디팔마는 육군이 팔란티어와 2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공급업체와 함께 미래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연간 1억 1,6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원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계약이 성사가 될 것이고, 나머지 계약 부분은 다양한 기업들한테 육군이 나눠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윌리엄 블레어의 분석은 단일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팔란티어는 연방정부 계약에 많이 노출돼 있으며 방위 및 정보 업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지금 윌리엄 블레어의 디팔마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요, 연방정부 계약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오히려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바로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전환 비용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일단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 다음에 이 고객사가 아니면 정부라든지 고객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미 모든 데이터가 노출이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이 윌리엄 블레어의 분석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에 오히려 역하는 반대의 의견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디팔마 의견에 따르면 팔란티어 주가가 현재 2023년 예상 잉여 현금 흐름에 무려 125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멀티플이 확장이 된 거죠.
이 수치가 나중에는 30대 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팔란티어 주식에 대한 시장 수익률 미달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언더퍼폼이죠. 이 얘기는요, 매도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3배 이상 급상승을 했죠. 따라서 멀티플이 좀 미래의 가치를 많이 땡겨서 주가가 신나게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디팔마라는 전문가의 페이지입니다. 이 전문가는요, 8,61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등수가 3,721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초라한 그런 등수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석세스 레이트는 56%,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1.5%에 불과합니다. S&P 500이 20% 가까이 달린 상황에서 이 평균 수익률이 1년 동안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지금 디팔마라는 전문가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8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부터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이후에 주가는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전문가는요,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무려 10번 이상 같은 의견,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멀티플이 지나치게 확장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멀티플이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에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는요,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 브레스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은 힘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동안 2023년 주가의 흐름을 주도했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두 번째 기사는요, 최근까지 잘 나가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어떠한 근거가 숨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시장의 사랑을 받던 기술주가 갑자기 지난 며칠 동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에 포함된 100대 비금융 기업의 지수인 나스닥 100은요, 올해 들어서 무려 47%나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기술주들은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금요일 나스닥 100 지수는요, 15,900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요, 일주일 전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의 종가 16,027에서 거의 1% 정도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 추세가 나타났을 때 국채 수익률은요, 오히려 하락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합이라는 거죠. 자, 11월 24일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요, 기술주 상승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미래 수익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은 수익의 대부분이 수년 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팽창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형 기술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잘 아는 QQQ가 있잖아요. 이 QQQ가 지난주에 몇 가지 문제 신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난주 수요일날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날 1% 이상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루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하죠. 왜냐하면 BTIG라는 투자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1999년 이후에 63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다음 달에 QQQ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인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BTIG는요, QQQ가 현재까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BTIG의 수석시장 기술자 조나단 크린스키의 의견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더 공격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기술주는 매도 압력에 취약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많이 샀는데 차익 실현에 나서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11월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내 기술주의 비중은요, 지난 20년간의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주에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비중이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죠. 특히 10월 달에 펀드 매니저들은요, 전월 대비 기술주 포지션을 다른 섹터보다 더 많이 추가했다. 따라서 이제는 리밸런싱을 할 때가 됐다,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빅테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가, 테크주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술주들은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두 자릿수의 수익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좀 수익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건전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2023년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다가오는 2024년에 테크 업계가 비상할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라고 웨드부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웨드부시는 올해 상승세를 보인 기술 부분이 2024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가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댄 아이브즈는 전통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감안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AI를 1995년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가장 혁신적인 기술 트렌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월가의 많은 사람들은 향후 10년간 발생할 1조 달러 규모의 AI 지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댄 아이브즈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의역을 해보면요, 과거 30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엄청난 기술력,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3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향후 10년간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지출을 AI, 인공지능을 위해서 돈을 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기업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우리 역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역이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레이몬드가 나오는데요. 레이몬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 부분은 클라우드 그리고 AI 쪽에 지출이 가속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와 그의 팀은요, 여전히 테크 주식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시경제 환경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2023년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술주들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거시적인 영향 그리고 금리, 밸류에이션 세 가지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기술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는요, 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테크 업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가 최근에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성장 기술주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은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테크 강세장이 이제 시작됐고, 또한 테크 주식은 강력한 2024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AI 투자하면서 빅테크가 이끄는 기술 주식이 내년에도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2024년 IT 예산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뭐 엄청난 금액이 2024년에 지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IT 예산은 소폭으로 증가할 거지만 클라우드 그리고 AI 쪽의 지출은요. 엄청나게 많이 급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 환경 전반에서 사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도 적어도 20%에서 25% 정도 지출이 늘어날 것이 바로 AI, 클라우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드부시가 가장 선호하는 테크 기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그 밖에도 구글이라든지 팔로알토, 팔란티어, 지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몽고DB 이러한 주식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존, AW 그리고 알파벳이 운영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굉장히 AI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두 기업은 AI 지원 칩을 확보하고 있다. 각자 이제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지원 서비스 제품을 구축하면서 각자의 설치 기반의 해당 서비스를 판매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미 생태계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AI 쪽을 도입해서 이미 구성해 놓은 생태계에서 많은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한 달 동안 0.4%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이 역대 최고의 11월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멘텀에 들어가서 가장 밑에 있는 RSI 지수를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2023년 11월 20일 날 500을 넘어갔습니다. 504.09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RSI 지수를 보시면 70.56을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elative Strength Index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테크니컬한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무빙 에브리지 이동선을 보시면요. 50일 이평선보다 지금 현재 주가는 0.52%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추세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좋지 않은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기업의 내부자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점점 더 많이 베팅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요, 기업에 일하고 있는 내부자들이 그 주식을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S&P 500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좋은 회사들의 보스들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요, 오히려 주가가 너무나 많이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매도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서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달 엔비디아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약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 즉 37만 주를 매각하거나 앞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이 매각이 되면 최소 6년 만에 달러 가치 기준으로는 월간 최대 처분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2023년 3배 이상 상승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약 20억 달러나 초과하는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요, 오히려 6% 이상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자들이 이러한 급등 이후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물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요, 향후 랠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부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던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부자 매각은 가격, 금액, 매각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10b5-1 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충동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요. 워싱턴 서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의 내부자들이요. 11월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 대 매도자의 비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지금 기업의 내부자들이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향상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내부자의 매도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저커버그고요. 메타 플랫폼즈의 저커버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메타 주식을 팔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메타가 격변의 2022년에서 빠르게 반등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메타의 공동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신탁 그리고 자선 및 정치 기부 단체는요. 11월에 약 1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68만 2천 주의 주식을 거래 계획을 통해서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커버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2021년 11월 이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메타의 주가는 거의 7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적시에 주식을 매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메타는 올해 들어서 11월 말까지 172%나 급등하면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요 기술 기업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메타 주식을 처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업 공개 이후에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 따라서 저커버그가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락이 다가오기 전에 2021년에 11월에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1년 넘게 그리고 거의 2년 가까이 주식을 팔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170% 이상 폭등을 보인 이후에 다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요. 39살의 저커버그는 여전히 메타의 약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1177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이 메타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저커버그 그리고 그의 아내인 프리실라 첸은요. 그들 생전에 재산의 99%를 평등 증진 그리고 질병 치료와 같은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이 8년 전이고요. 8년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메타의 주가는 20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저커버그의 주식 투자 실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저커버그가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팔았다는 소식이 들면 당분간 메타 주식의 흐름이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의 11월 중국산 전기차 판매 실적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요. 전월 대비해서는 14%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8%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내에서 판매된 내수용 말고도요.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수출한 물량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요일날 중국 승용차협회가 보고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11월 중국산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정확하게 17.8% 감소했고요. 개수로는 82,432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요.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1%나 감소했던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초라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10월 달에 판매했던 72,115대에서 14.3% 전달 대비해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 부분은 고무적이고요. 테슬라는 2023년 11개월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31.3% 증가한 85만 3,603대의 중국산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30% 넘는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성과를 다른 중국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엑스펜 같은 경우는 2만 41대를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245%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어제 전달해 드린 것처럼 4만 1030대를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172.9%를 찍었습니다. 반면 니오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전년 대비 12.6%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BYD 역시도 11월 달에 30만 1378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1%라는 대단한 증가율을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주식 성과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요, 아직까지는 2023년 들어서 121%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20% 상승하는 동안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베런즈에서 추천하고 있고요. 과연 베런즈는 12월을 맞이해서 어떤 종목들을 탑픽으로 선정했는지 8개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주식은요, 본티어입니다. 본티어는요, 차량 수리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irst Citizens, 은행이죠. 이 은행은요,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테크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모빌아이입니다. 모빌아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율주행을 구축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사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티커 네임은 MBLY고요. 자, 다음 종목을 보시면 코파트가 나오는데요. 코파트는 차량을 가지고 옥션, 경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베스티스고요. 베스티스는 유니폼을 렌탈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반복 매출이 가능한 그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쉐브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종목이죠. 자, 그리고 7번째 종목을 보시면 델이 나옵니다. 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컴퓨터 기업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새로운 컴퓨터가 도착을 하는데 델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바닥을 기고 있었던 컴퓨터 산업이 드디어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8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HP가 나오는데요. HP는 델의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노트북을 비롯한 PC 산업이 조금씩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HP도 그렇고 델도 그렇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따라서 HP, 델 두 종목 모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